몇 군데 갔는데 얘기가 다 다르면 되게 당황스럽죠. 다 이상하다. 열이면 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쌍꺼풀 무조건 잘 잡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규입니다. 성형외과 지금 시즌이잖아요. 또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수술하러 많이 가실 텐데 오늘은 가기 전에 이거 정도는 좀 지식을 탑재하고 가자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비절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딱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다 안 째고 하는 걸 원하니까 비절개로 다 되면 절개라는 수술법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절개는 옛날 방법이고 비절개는 최신 방법이니까 이 뒤떨어진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절개 되는 사람은 비절개 하는 거고 절개해야 되는 사람은 절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절개가 필요한 사람은 꼭 절개를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술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절개를 해야 될까 비절개를 해야 될까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이제 이쑤시개는 다 있잖아요. 이쑤시개를 하나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쌍꺼풀을 한번 잡아보시고 내 모습을 확인하세요. 열이면 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눈에 힘을 바짝 주고 그러면 쌍꺼풀 무조건 잘 잡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이렇게 눈에 힘 주고 다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울 보실 때 그냥 편하게 힘을 빼세요. 이마 힘도 빼고 눈에 힘도 좀 빼고 뜰 때도 의식적으로 쌍꺼풀 풀려도 괜찮으니까 힘을 안 줘야 되겠다 의식하면서 쌍꺼풀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잘 잡히면 비절개가 되고 그렇게 했더니 쌍꺼풀이 쓱쓱 풀어진다. 그러면 절개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몇 미리로 쌍꺼풀을 해야 될까? 이거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남자분들은 4에서 6mm, 여자분들은 내가 좀 왕눈이다, 눈은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8에서 10mm, 평범한 것 같아 그러면 7에서 8mm 정도 됩니다. 간혹 12mm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진짜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쌍꺼풀 선이 10mm가 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주 많이 보는 눈성형에 관련된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외국 사람 기준에서도 쌍꺼풀 높이를 10mm 이상은 잡지 말라고 책이 명시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쌍꺼풀 높이가 10mm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는 메커니즘에 장애가 온다고 돼 있어요. 눈이 잘 안 떠진다고 약간 졸린 듯이 그러면 더 쌍꺼풀이 두껍게 보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소세지가 되는 거죠. 내 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재기는 좀 한계가 있죠. 이렇게 재면 되나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높이가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몇 미리 말하는 거는 눈을 양쪽을 다 감고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눈 감았을 때 피부가 약간 구겨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살짝 당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펼친 다음에 쟀을 때 그 높이를 몇 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프로 재는 거는 불가능하고 의사들마다도 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7mm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한테 갔더니 6mm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맹신한다 이거는 아니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0mm를 넘어가는 쌍꺼풀은 하시면 안 된다. 쌍꺼풀 수술하고 눈매 교정, 또 안검하수 교정 세 개가 뭔 차이인가, 뭐 같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은 다른 수술이고 눈매 교정과 안검하수 교정은 같은 수술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눈을 창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눈꺼풀이 블라인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블라인드가 전동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가 창문을 다 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꺼풀 수술은 블라인드를 중간에서 한번 크게 접어서 창문을 많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술, 눈꺼풀 자체를 그냥 걷어내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가 전동 블라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눈꺼풀 들어올리는 근육, 모터가 시원찮아. 그래서 얘가 힘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요. 블라인드를 중간에서 확 걷었지만 그래도 쭉 약간 좀 늘어지듯이 창문을 많이 가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터를 약간 교환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짝바짝 잘 들어올리게. 결론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은 피부 수술, 눈매 교정은 근육 수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 교정을 왜 눈매 교정이라고 부르냐면 안검하수라는 어감 자체가 되게 낯설고 좀 뭔가 좀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순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검하수 교정의 결과가 눈매가 좀 또렷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눈매 교정이라고 성형외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랑 눈매 교정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당연히 아닙니다. 눈매교정이라는 수술도 필요하신 분들만 하면 돼요. 선택적으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반드시. 안 하면 눈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죠. 나는 무조건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상담을 가보시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눈매교정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죠. 어떤 병원에 갔더니 비절개만 해라, 어떤 병원에 갔더니 쌍꺼풀만 해라, 절개로 해야 된다, 뭐 눈매교정도 하고 뭐 비절개 눈매교정 몇 군데 갔는데 얘기가 다 다르면 되게 당황스럽죠. 일단 드는 생각이 의심이 되죠. 다 이상하다,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눈은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의 테크닉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요. 같은 비절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다녀보시고 끌리는 쪽에다가 선택하시는 게 나았는데 대체적으로 상담을 다녀보시면 다수의 의견이 약간 수렴되는 수술법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수가 말하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근데 사람들은 약간 반대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를 꼭 가요. 그러고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다녀보시고 다수의 의견이 수렴하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담을 가셨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의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형외과 의사도 이렇게 잡아봐야 돼요. 미리 모양을 잡아봐야지 이 정도 느낌이 나온다는 걸 의사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대체로 수렴되는 의견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